안녕하세요. 현대편호입니다. 오늘은 8단어 2강 자존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에 있는 본질 끝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복잡한 사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려는 노력, 어떤 것을 보고 달려가느냐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커다란 무기입니다. 기타를 만든다고 했던 클래식 기타 회사들은 다 망했고, 음을 만든다고 했던 클래식 기타 회사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본질은 삶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이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경험상 돈을 따라가면 재미도 없고 재미를 따라가면 돈도 따라오더군요. 그런 경험에 따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돈은 본질이 아닙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 실력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그것을 따라가세요. 본질편 마지막 두 문단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꼭 공유하고 싶은 것들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에르메스의 지명 광고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제각각이죠. 심지어 쌍둥이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 작가는 그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대 방송사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적어지고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왔습니다. 컨텐츠로 승부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컨텐츠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많이 공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책을 저는 2014년도 초반에 접했는데 그때만 해도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음에도 광고에 몸담고 있는 작가는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을 온몸으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선희 효순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 집회의 시작이 인터넷 한겨레 자유토론방에서 한 네티즌이 올린 짧은 글로 시작됐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본문에 있는 글을 그대로 옮겨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이의 영혼이 반딧불이 된다고 합니다. 광화문을 우리의 영혼으로 채웁시다. 광화문에서 미선희, 효순이와 함께 수천 수만의 반딧불이 됩시다. 검은 옷을 입고 촛불을 준비해 주십시오.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촛불을 켜주십시오. 저 혼자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광화문을 우리의 촛불로 가득 채웁시다. 작가는 2002년 월드컵보다 힘없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준 그 사건을 촛불 집회라고 합니다. 10만 명을 모을 수 있었던 힘은 비디오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 아닐까요?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박웅영 작가님은 본인의 본질 찾기로 3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본인의 본질 찾기에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영, 땀을 흘리는 것. 작가는 수영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수영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운동신경이 무척이나 없는 작가는 함께 시작한 수강생들보다 진도도 늦고 수영을 몸에 익히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내가 수영을 포기할까봐 걱정할 정도였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작가는 수영을 땀을 흘리는 것으로 정의했다고 하네요. 기준점을 밖이 아닌 자기 안에 짓고 충실히 그 본질을 실천한 것이죠. 두 번째, 무대 공포증. 내성적인 분들이거나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작가도 발표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광고회사에 취직하며 프레젠테이션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것이 떨릴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스스로 너무 잘하려고 해서 문제다라는 답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은 내가 멋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나니까 남들 앞에 서는 것이 좀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부에 대한 본질은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이 될 실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고, 스펙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스펙은 포장이다. 실력이 본질이다. 학벌은 2년에서 3년이면 세탁된다. 스펙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하다. 스펙을 관리하려고 하는 딸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기준점을 밖에 찍지 말고 안에 찍어.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별을 만들어낼 수 있어. 강판권을 봐. 언젠가 기회가 온다니까. 그러니 본질적인 것을 열심히 쌓아둬. 이렇게 딸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은 결국 자기 판단입니다. 나한테 진짜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5년 후에 나에게 긍정적인 체력이 될 것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웅현의 본질 찾기 3번째, 고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기. 카추사는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계천 고서점에서 한 권에 200원 하는 책들을 20권씩 사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어렴풋이 그 책들을 읽는 것이 자신의 실력의 본질이 되고 본인의 체력으로 돌아올 거라고 짐작하신 거죠. 덧붙여서 우리나라 입시교육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교육의 본질은 교양과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전인교육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어서 중고등학교 교과목에 체육과 미술, 음악을 없애거나 줄이고 있는 교육 체계를 얘기하면서 대입을 위한 기능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 아니다. 대입 위주의 교육은 사람들을 한 줄로 서게 만들고 이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엘리트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며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덧붙여 본질이 아닌 것 같으면 놓는 용기도 필요하며 본질을 발견하려는 노력과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자기를 믿는 고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뿐인 나라는 자아를 곧게 설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참 공감되는 내용이지 않나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피카소의 연작, 아이디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고 또 빼서 본질을 남기는 것. 이 그림을 보면 피카소는 소의 모습을 그리고 점점 불필요한 것을 빼고 결국 가장 본질적인 소의 모습을 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예술은 궁극의 경지에서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라는 글도 남기셨고, 연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륜은 사물의 핵심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길의 이름이라고요. 더하고 포장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들을 빼고 본질만 남기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앞선 영상에서 본질에 대해서 결론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 복잡한 사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려는 노력, 어떤 것을 보고 달려가느냐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커다란 무기입니다. 기타를 만든다고 했던 클래식 기타 회사는 다 망했고, 음을 만든다고 했던 클래식 기타 회사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본질은 삶을 대하는 데 있어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이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경험상 돈을 따라가면 재미도 없고 재미를 따라가면 돈도 따라오더군요. 그런 경험에 따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돈은
본질이 아닙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 실력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그것을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본질을 찾고 세상 단 하나뿐인 여러분을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지고 발전했다. 현답현호 노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